31번 유전 물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유전자다, 뭐 DNA다, 염색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르실 때 아닌 것을 고르니까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형질의 뜻이 뭔지를 아시면 조금 더 좋으세요. 형질의 영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형질은 이 유전 물질인 DNA, 유전인지 염색체 이런 것들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그런 작물의 형태, 생태적, 생리적 여러 가지 요소들인 거예요. 우리가 양적 형질, 질적 형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적 형질은 길이나 아니면 넓이나 무게, 측정 가능한 것들. 그리고 질적 형질은 꽃의 색이나 꽃의 색이나 향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DNA는요, DNA 유전자 본체와 단백질 히스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DNA를 히스톤 단백질이 감아서 뉴클레오솜으로 형성합니다. 이러한 뉴클레오솜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형태가 염색체, 염색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는요, 생물체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이고 이러한 DNA 유전 특정 부위의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유전인자, 그다음에 DNA, 염색체 이렇게 다 유전 물질이고요. 그런 게 발현돼서 나타나는 게 형질입니다. 32번. 저 콩콩콩. 자, 우리나라에서 콩이 정말 아주 위대한 농산물이죠. 콩의 품질 향상을 육종 목표로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이 콩 육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및 단백질 특성이에요. 콩 종자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식품이잖아요. 외관도 중요하고 뭐 전분 뭐 중요한 것 같지만 콩은 단백질 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자, 33번. 난세포가 수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를 형성하는 것. 단독,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배를 형성한다. 이건 33번의 처녀생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단위생식, 단성생식, 처녀생식. 그래서 이제 난세포가 수정하지 않았는데 얘가 혼자서 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배는 난핵과 그리고 정핵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세포 혼자 배가 되니까 처녀가 이제 생식했다라는 말이고, 이 말도 또 다른 식의 농어 표현들이 있어요. 단위생식, 단성생식입니다. 다른 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34번 자가 불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34번의 4번인데요. 4번이 자가 불합성의 정의예요. 암술과 수술이 모두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꽃가루 바지 자가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불합성 이런 거죠. 그래서 자가불합성에도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체 자가불합성, 포자체 자가불합성입니다. 배우체 자가불합성은 화분의 유전자가 화합 불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자체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생산하는 포자체, 더 높은 단계죠. 그런 포자체 유전자형이 의해서 화합 불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종류를 외우시면 좋아요. 배가 벼클, 배우체형은 가지과 벼과 클로버, 포자체형은 배추과 국화과 사탕무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여러분 자가불합성의 정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직 기출문제 필답이 안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가불합성이 뭐야? 그러면 암술과 수술이 정상인데 자기 꽃가루 바지 못한대. 그럼 얘는 뭐냐면 양성화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35번입니다. 종속 간 교잡을 할 때 생식 격리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종속 간에 교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생식 격리, 여러 가지 생식적인 거를 격리하는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이 말 자체가 참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시면 또 쉬워요. 자, 조직 배양을 이용하거나 교량, 서로 교차해서 교접하거나 수분 시에 호르몬 처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식적인 제거 방법이고요. 돌연변이제 처리는 생식 격리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식 격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돌연변이제를 처리하는 거는 생식적인 전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36번 자식계통. 자식계통의 계량목표로 틀린 것은. 자, 자식계통은요 자기 스스로 교배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조합 능력이 높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 조합 능력이 뭐냐?
1대 잡종 F1이 잡종 강세를 나타내는 교배친의 상대적 능력. 잡종 강사를 해서 교배를 했어요. 그럼 교배친들의 상대적인 능력이 조합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조합 능력이 있고 특정 조합 능력이 있고요. 조합 능력 검정 방법이 단교배, 톱교배, 임용교배, 다묘교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자식계통, 인브리드, 자기 스스로 인브리드 라인, 자식을 스스로 개통을 할 때 자식계통 생산성 높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스스로 교배를 해가지고 개량하는데 생산성 높아야 되고요. 품질도 좋아야 되고요. 가공성도 좋아야 되죠. 내병성, 병에 강한 거, 내충성, 곤충에 강한 거, 내도복성, 더 잘 쓰러지지 않는 성질들, 이렇게 재해, 환경적인 피해의 그런 능력이 높아야 되죠. 개량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합 능력이 낮아야 된다. 이런 거는 조합 능력이 뭔지 몰라도 다 높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37번입니다. 양적 형질과 질적 형질 문제는 참 많이 나와요. 양적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양적 형질은요, 연속 변이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하죠. 그리고 간장, 그 다음에 키, 초장, 수량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 유전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4번에 틀린 거예요. 소수의 주동 유전자. 이거랑 거의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유전자 관여한다. 소수의 작은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동 유전자가 아니고요. 다른 폴리진, 여러 유전자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동 유전자가 지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두 개도 이제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 종자 기능사 취득하시고 나중엔 종자 기사, 종자, 기술사까지 가시려면 이 표는 완벽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종자는 되게 귀한 산업이거든요. 38번입니다.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종, 우리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이 품종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성질들, 고유한 형태들, 그런 걸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38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1대 잡종은 유전적으로 완전 헤테로, 헤테로는 이제 잡종 상태를 헤테로라고 합니다. 품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바로 F1 종자, 잡종 강세 종자, 그리고 비싼 종자예요. 매번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되는 종자들. 자가 채종해도 또 다시 이런 F1 특징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대 잡종 종자로 종자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 다른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식성 작물, 양성화적 자식성 작물은 동일한 유전 조성을 가진 호모, 개체군을 말하고, 타식성 작물은 실용적인 형질에 대하여 그 특성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거나 또는 유전자 빈도를 달리하는 집단을 말하고, 신품종은 유전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헤테로의 반대말은 호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용어, 영어, 한자, 또 고난이도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게 농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자, 39번입니다. 다음 중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생명과학 시간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포 주기가 완성되는 요구 시간은 모든 생물이 동일하다. 모든 생물이 달라요. 그래서 3번이 가장 틀렸고요. 다른 거는 맞는 얘기니까 저 이론 파트에서 이거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식물 세포가 자라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해서 이런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40번. 이제는 이거 1초 컷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가 식물에서의 수정은 중복 수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이에요. 난핵과 제1뭉핵은 C눈, 같은 말 뭐죠? 배. 자, 그리고 극핵과 제뭉핵은 배적, 같은 말로 뭐죠? 배유적. 그림도 그려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자, 41번.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환경률 거리가 먼 것은, 광합성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배우는 건데, 이 식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한 환경 조건인 거죠. 산소도 물론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산소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햇빛, 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쉬우면 쉽다고 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필요한 환경 조건이란 이 문구 때문에 산소가 답이 먼 거예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입니다. 42번.
벼의 수량 요소 중 연차 변이가 가장 적은 것은? 자, 벼가 수량 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단위 면적이 있거든요. 단위 면적당 이삭 개수, 제가 진짜 그림 못 그리네요. 이삭의 별이 몇 개 달렸는지 다 세는 거예요. 그리고 벼 아래 전체의 등수 비율, 이건 퍼센트예요. 그리고 천립중은 1000개의 무게입니다. 1000개를 벼 알을 다 세가지고 모아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면 그 단위 면적, 보통 1제곱미터당의 단위 면적의 수령 요소를 구하는데요. 연차 변이 계수, 수수가 제일 높고요. 천립중, 1000개의 무게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42번에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구성 요소 요거 나올 수 있는 기능사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수수는 인위적인 환경 조절에 변경하기 쉬운데요. 마지막에 그 각각의 나라의 무게는 품종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육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천립중 개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종자의 그런 무게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육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육종가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43번. 벼의 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벼꽃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벼의 이삭에서 벼꽃이 달리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또 예뻐요. 자, 꽃잎이 달리거나 그렇진 않지만 벼의 개화 같은 경우는 이삭이 핀 후에 벼꽃이 피는 과정은 개화 전에 닫혀있던 내형과 외형, 그 껍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열린 틈으로 수술의 꽃가루 주머니가 열리면서 화분, 이제 꽃가루가 날리고 영이 날리는 시기가 벼의 개화고요. 개화는 1에서 1.5시간밖에 안 돼요. 벼는 우리가 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이게 우리가 벼가 스스로 자가 수정이 잘 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벼가 살아남기 위한 스스로가 이제 개척한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벼 육종 전문 연구원들께서 개발하신 그런 능력들 중에 하나를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벼의 개화 과정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3번에 4번입니다. 맑은 날의 온도가 높을 때요. 오전 10시에서 11시경 개화 한 1.5시간 정도의 개화 최성기입니다. 그래서 벼 개화 시기에 저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장애형 냉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사 수준에서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걸 정말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농사 정말 잘 지으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신 농업인도 좋아하고 제 주변에 정말 맛있는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농업의 세계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이어짓기. 같은 말 뭐죠? 연장이죠? 이어짓기를 계속하면 병이나 생리적 장애가 나타나 수량이 감소해요. 다음 중 이어짓기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연작을 하면은 왜 안 좋을까? 여러분,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44번에 2번. 유독물질이 축적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작물을 같은 땅에 계속 재배하는 것보다 윤작하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는 윤작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영적으로 봤을 때 윤작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윤작의 담수, 토양 소독, 유독물질 제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45번. 산성 토양에 강하여 잘 자라는 작물로만 짝지은 것은? 우리가 내산성 품종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내산성이란 건 뭐냐면 산성, pH가 낮을 때 낮은 토양에 강한 작물의 생육적 성질을 이제 내산성 작물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벼, 호밀, 밭벼, 귀리, 이런 아마, 철쭉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땅콩 기억해주세요. 강한 거, 가장 약한 거 이거부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보리도 잘 나옵니다. 보리도 잘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진짜 암기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답은 45번에 1번입니다. 46번. 수확 시기가 가장 빠른 품종은? 이것도 진짜 이
용어를 아시면 1초커 문제입니다. 극조생종. 조생종 품종, 우리가 이게 사과 품종도 보면은 부사 같은 경우에는 만생종 품종이거든요. 근데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죠. 빨리 먹을 수 있는 품종은 극조생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란색 사과들 되게 일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품종들이 조생종, 그보다 더 빠른 거는 극조생종이라고 합니다. 극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런 순으로 수확 시기가 빠르고 이 만생종이 가장 이제 계속 보관이 가장 높습니다. 47번. 벼는 수확 후에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출수 40에서 45일이며 만생종은 50에서 55일입니다. 출수에 대한 개념 어려워요. 이거 제가 링크 또 연결해 둘 테니까 영상 꼭 봐주세요. 48번. 오래전부터 특정 지방에서 계속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뭐라고 할까요? 요새 종자 굉장히 핫해지고 있죠. 점점 더 핫해지고 있고 종자는 이제 수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재래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래종, 그 지방에서, 그 특정 지방에서 계속 재배되고 있는, 우리가 요새 토종종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여기 가입했거든요. 토종종자 완전 사랑하고요. 이걸 지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핫하고 멋있으세요. 나머지 그런 용어들도 알아두시고요. 재래종, 특정 지방, 핵심 키워드 알아주세요. 자, CA 저장, 필답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CA 저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49번의 답은 1번이에요. CO2 농도를 증가시키고요. O2 농도를 낮추어서 저온에다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적으로 어떤 창고 같은 데 저장 환경에다가 첨가물이나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장 온도는 냉장고 온도죠. 저농도 산소죠. 고농도 이산화탄소예요.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나 산소는 이제 작물마다 그 처리 그 농도는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 공기 중에 몇 %죠? 한 20%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몇 %죠? 0.03 몇 %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산소는 저농도, 이산화탄소는 고농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라는 것도 필답에 나올 수 있어요. 회복 억제, 에틸렌 생성 억제, 미생물 생장과 번식 억제, 과실의 숙성과 노화 현상 지연. 이것도 이제 CA 저장의 장점입니다. 50번. 생육 기계화 재배에 맞는 벼 품종의 육성 방향은 생육화 재배. 이건 유기농업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절약하는 거예요. 정밀 농업이고 오히려 스마트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농약 칠까요? 안 칠까요? 농약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번의 가장 큰 목적은 도복에 강한 직파용 품종. 그러니까 생산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재배예요. 영어도 보세요. 노동력, 세이빙, 아낀다. 그런 재배한 거잖아요. 50번은 1번입니다. 51번입니다. 노화된 꽃 등에서 에틸렌가스와 연탄가스 등에서 발생되는 카네이션 생리장애는 요새 연료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카네이션 재배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제 난로를 피우시다가 에틸렌가스나 연탄가스 그리고 노화된 꽃에서 막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다가 이제 생리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노화된 꽃에서 에틸렌가스도 자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꽃잎말이라고 해요. 고온기인 여름에는 이렇게 증산주름도 많이 발생되죠. 노화대가 빨리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죠. 근데 냉방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고온기인 여름의 꽃의 바깥쪽의 꽃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위조가 된다, 말라간다, 꽃잎말입니다. 그럴 때 에틸렌가스 나오고요, 연탄가스 등에서도 발생되는 게 카네이션의 생리장애입니다. 자, 52번. 열매가 고유의 색소 발현이 안 되고 누렇게 착색되는 주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이 토마토 열매를 키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토마토 농부야. 그랬을 때 색소 발현이 안 돼요. 빨갛게 돼야 되는데 누렇게 착색됩니다. 이것도 생리장애인데요. 이것도 바로 고온 장애의 증상입니다. 너무 색상이 안 당연히 농도 높으면은 색상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식물은 그렇게 단순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 그 온도가 너무 이상이면은 고유의 색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 색소가 아예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렇게 착색되는 경우 보이고요. 질소과잉에는 과범무, 너무 심하게 자란다거나 연약하게 도장, 쓰러져 버리거나 내병성, 병도 저하되고요. 붕소, 비적, 그래서 초장, 전체 기도 짧아지고 생장점도 고사되고 잎도 황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필수 원수 17가지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제가 링크 같이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필수 원소 한번 꼭 알아두세요. 제가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종종 기능사를 제가 필답을 보러 갑니다. 저는 이제 필기는 이제 너무 쉽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가끔씩 필답을 보러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제 옆에 계신 분이 그 필수 원소 17가지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와,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되게 기뻤습니다. 53번이에요. 작물 생육에 알맞는 토양 산도 범위는 작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산성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혹시 블루베리 키우시는 분 계세요? 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트모스라는 특수 토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키우시는 분들은 피트모스, 이거는 이제 산성 토양의 특성을 가진 토양인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작물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아시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농자재 것들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식물 보호기사 따시면 참 좋습니다. 자, 54번이에요. 콩과 같이 크기가 큰 종자래요. 씨 뿌림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큰 종자니까 전뿌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뿌림에 대한 정의도 알아두셔야 돼요. 필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55번. 벼가 등속 시 쌀알 너무 소중하죠. 쌀알을 여무는 발달 순서는 자, 외형적으로 발달은 길이, 나비, 두께. 그래서 전체 길이가 있죠. 그리고 더 나비는 여기 너비, 그리고 두께는 제가 3D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통통한 거 그걸 생각하시고요. 암기하실 때는 기억, 니은, 디귿 생각하세요. 제가 잘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자, 56번 요수량.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건물 1g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이가 있어요. 오이를 완전 건조시켜요. 수분 다 빼버려요. 그럼 남은 그런 물질이 있죠. 그거 1g이에요. 그거 1g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이 얼마냐. 요수량 큰 거는요. 명화주, 호박, 알파파, 클로버. 이거 다 콩가작물, 이거 두 개 콩가작물이고 요거 호박이랑 오이는 과채소죠. 그리고 기장, 조, 수수, 옥수수. 이거 이제 식량작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요소량이 가장 큰 거는 호박, 과채소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숫자 어째 다 외워요. 물론 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화주, 이거 옛날에 지팡이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초기 매면서도 막 이게 지팡이로 이거 너무 굵어가지고 예초기에 막 제가 위험할 뻔적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또 TMI니까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57번 도열병 발생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도열병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도열병에 대한 병증입니다. 이렇게 잎에 보이세요? 이런 식의 이런 무늬 약간 타버린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 아마 집에 관엽식물 키우실 때 이런 무늬 보시는 거 있으세요? 곰팡이병이거든요. 도열병. 근데 이게 벼 종자 단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곰팡이 진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열병을 어떻게 방지할까가 굉장히 이슈인 거죠. 자, 잘 보세요. 탄 무늬. 자, 그럼 이 도열병이 왜 생겼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벼 유묘기부터 수확기까지 전 생육기에 걸쳐 발생이 되는 거죠. 피해 부위가 잎, 줄기, 목, 가지, 별 많은 피해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57번이 4번이 가장 발생 원인과 거리 멀고요. 질소 비료를 가져 사용하거나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때에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게 도열 병균이요. 이 도열 병균이 쌀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발현되는 게 질소를 과다하거나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때 이럴 때 더 많이 발생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세요. 자, 58번. 벼를 재배할 때 중간 낙수, 우리가 중간 물떼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58번의 3번입니다.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간 낙수의 목적은 무효분호를 억제시키고 뿌리 활력, 약간 호흡을 좀 해주는 거고 양분 흡수가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잡초 발생은 우리가 사실 제초제 뿌리고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리농법, 그리고 어렁이 농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이 중간 물때기 같은 거는 이제 유기농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벼 재배 기술이거든요. 근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효분할을 억제시키고, 무효분할은 거기 안에 이제 벼 알이 안 달리는 분할이거든요. 통기성으로 인한 뿌리 활력을 촉진시키고 건토 효과, 이제 토양을 건조시키면서 여러 가지 양분을 흡수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9번, 59번도 1초 컷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요새 겨울철 딸기 많이 먹잖아요. 딸기꽃 되게 예쁘지 않으세요? 너무 예뻐요. 스마트팜에 딸기 키울 때 행복했는데 딸기가 장미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카페 가시면 자세한 거, 이보다 더 많은 거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자, 감자도 가지가, 토마토도 가지가, 고추는 무슨 갈까요?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좀 약간 게임식으로 하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고추도 가지가입니다. 60번. 이어짓기 피해가 적은 작물로만 나열된 것은 거의 필답 느낌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 아주 너무 쉬워요. 다 있죠. 그쵸?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작물, 한 논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가 벼가 연작 피해가 적은 작물이고요. 그리고 60번의 답은 1번인데요. 자, 인삼. 우리 지난번에 필답에 나왔어요. 10년 이상의 휴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하다. 내 주변에 여기 농가 휴작 안 하던데. 그러니까 땅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삼 완전 틀린 거고, 고추, 과채소죠. 수박, 과채소죠. 이런 과채소 종류가 연작이 좀 힘듭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힘을 내야 실제적으로 공부 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